첫 번째, 심혈관 질환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크게 선천성 질환과 후천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유질환의 유형별로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비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 기타 심장질환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부족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되거나 심장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현상들에 대한 질환들. 부족은 우리 골심방 결절에서 시작을 해서 프르킨제 섬유까지 가는 전도상에서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 않고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거나 너무 빠르게 진행되거나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타 질환에서는 우리 혈압성 질환인 고혈압이나 저혈압, 하트 페일러라고 얘기하는 심장 기능에 문제 있는 신부전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의 공통적인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축소로 의해서 폐쇄로 인해 가지고 허혈이 발생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슴 통증, 체스트 페인과 그 다음에 수축에 의한 너무 기회 수축이라든지 전도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근거림, 펠피테이션,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디스피니아, 호흡곤란,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들이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종, 이데마, 그 다음에 우리 뇌로 올라갈 수 있는 혈액들이 충분하게 올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쓰러지는 싱코피, 실신 같은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증상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수소이온 지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쇼크,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공통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를 봤는데, 크게 흡연, 우리 니코틴 같은 경우들, 타르 같은 경우들, 이런 흡연에 인해 가지고 혈관이 축소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신체적인 비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우리 충분하게 유산소 운동이 안 되는 형태들, 비만, 그다음에 부적절한 식이활동,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다든지, 중성지방 비율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고혈압, 이상지질 현상, 총콜레스테롤이 높고, LDL이 높고 HDL이 낮은 이런 현상들, LDL이 높게 되게 되면 계속 혈관을 막는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고, HDL이 높게 되면은 혈관이 막는 부분들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들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당뇨, 가족력, 나이, 성별, 스트레스, 인종들, 이런 것들이 모두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있는데,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라든지 나이, 성별, 인종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고, 나머지들은 모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걸 우리가 또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지금부터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관상동맥 질환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죽상동맥 경화증, 에스로스클로시스와 협심증, 엔자이너 팩토러리스,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그리고 돌연사, 서든 카디악 데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을 보게 되면 정의로는 혈관 내피세포에 혈관 내경이 줄어들어 딱딱해지는 질환을 죽상동맥경화증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상이란 말 자체가 우리 혈관 안에 죽을 보게 되면 우리 찐득찐득하잖아요. 그죠? 이런 죽들이 쌓여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죽상 이란 용어를 쓰게 됐고, 이러한 죽상들이 점점 가면서 단단해지면서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내경을 좁혀지는 질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인으로 보게 되면 동맥경화들이란 관상동맥 협착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임상적으로 어떻게 특성을 보게 되면 감각이 변화하고 피부가 혈액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변화, 그 다음에 맥박들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사지 온도의 감소가 발생하는 이러한 임상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협심증인데요. 협심증은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허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심장이 필요한 양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의 양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병인은 혈전이나 관성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이 충분하지 못하게 공급되었을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특성은 심근 허혈로 인한 대표적인 형태가 가슴 통증, 체스트 페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게 협심증 유형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안정형 협심증, 스테이블 엔자이너라고 이야기하는데, 혈관 내 플라그 형성으로 수분 내에 통증이 생겼다가 감소하거나, 또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통증이 생겼는데 휴식 시 빠르게 감소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안정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과 다르게 혈관 내 플라그 형성과 파열로 인해서 정상이 긴 것이 좀 특징이죠.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이 5에서 15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불안정 협심증은 15분 이상이고, 휴식 시에서도 빨리 좋아지지 않고 계속 이런 통증이 발생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것은 변이형 협심증인데, 베리언트 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플라그들이 이렇게 혈관을 막아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관상동맥 혈관이 경련 수축에 의해서 발생해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변형 협심증 모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물을 먹게 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빠르게 또 어떤 이 증상들이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혈관 조영이라든지 아니면 스텐트 삽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의학적인 중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정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서 허혈과 무산소증의 결과로 심근이 괴사되는 상태, 허혈과 무산소증, 허혈성 심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있는 근육이 산소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이러한 조직들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 이것을 보고 심근경색이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병인을 보게 되면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로 심근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복장뼈 역력과 좌측 어깨뼈의 압박과 긴장과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심근경색이 나타나게 되면 니트로글리세린에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혈관 조영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리 알테리 바이패스 그래프트, 다시 말하게 되면 혈관을 다시 재관리를 시켜주는 거죠. 재관리를 시켜주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놓는 이런 의학적인 중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돌연사입니다. 돌연사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질병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뇌혈관 질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어떤 정상에 의해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다. 임상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무증상이 많고 지속적으로 앞쪽 가슴이 계속되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 부정맥은 심장 속도나 리듬의 장애로 구울심방결절에서의 정기적 신호가 이상이 있거나 전도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부정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맥이 나타나게 되는 병인들을 보게 되면 고혈압에 의해서 심장 근육이 계속 두꺼워지는 경우라든지 심장에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있는 근육이 괴사되는 상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자극 전도계가 들어가는 전도로가 전도 부분이 차단됐을 때 이렇게 부정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상적인 특성을 봤더니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 있는 심장에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이제 ECG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데, 주가박동, 심실이 빠른 맥, 심실성 빠른 맥, 전도장애 같은 정지 리듬의 전도 이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맥의 주요 4가지 유형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박동, 심실이 빠른 맥, 심실성 빠른 맥, 전도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고, 주가박동은 심방이 너무 빠르게 수축하는 프리매추 에이트리얼 컨트랙션과 심실이 너무 빠르게 수축하게 되는 프리매추 벤트리큘러 컨트랙션, 이런 것들이 있고, 심실 위쪽에, 그러니까 심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심실 위쪽에서 심방 조동, 심방에 있는 에이트리얼 플루트, 심방 세동, 에이트리얼 피블리레이션, WPW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월프 파킨슨 화이트 신드롬, 이런 것들이 심실이 빠른 맥이고, 심실성 빠른 맥은 벤트리클 플루트, 벤트리클 피블리레이션, 심실세동, 심실조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심방 결절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갈래를 통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심실과 오른쪽에 있는 심실의 통로가 차단되는 이런 경우들이 부정맥의 주요 4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심장에 있는 판막 질환인데, 구조에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심장의 판막들은 심장에 있는 피가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병인들이 있죠. 병인들에 의해 가지고 판막이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심장에 있는 판막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병인을 보게 되면 심장 판막이 심장 내막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심장 내막 쪽에 있는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판막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선천적으로 판막에 문제를 일으켜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이 혈전 등에 의해 가지고 판막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 스테노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다쳐가지고 안 열리는 거, 역류, 레귤지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축을 하게 되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로 열려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들 때문에 심장 판막 질환이 생기게 되고, 임상 특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 심장 질환에 있는 특성이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 또 부종이라든지 호흡곤란, 피로, 실신, 가슴 통증 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중재들 같은 경우에는 판막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인공 판막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게 되면은 뒤쪽에 내오는 심장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심부전인데요. 하트 페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심장의 구조의 기능 이상으로 심실내 혈액의 체험이나 박출에 문제가 생기는 임상증후군이죠. 어떤 생리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병인을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판막장애, 심장 근육의 문제 등에서 나타날 수 있고, 특성을 봤더니 호흡곤란, 피로, 체중 증가, 하지 부종, 식욕 감소, 흉통,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실부전인데 좌심실부전이냐 우심실부전이냐를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심실부전을 보게 되면 좌심실은 왼쪽에 있는 심실에 온몸으로 가게 되는 이런 수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신순환계로 전달되는 좌심실의 수축력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좌심실의 기능이 손실되게 되면 폐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폐에 우열이 발생하게 되고 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성 2차성 폐동맥 고혈압이 생겨서 끝내는 우심실 부전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심실 부전이 나타나게 되면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로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폐동맥 순환의 어려움으로 폐순환계로 전달되는 우심실 수축력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우심실에 있는 혈액들이 쌓여 있으니까 우심방에서 못 오게 되고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위대정맥과 아래대정맥에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간의 비대, 복수, 배에 물이 차는 거죠. 발목 부종, 전신정맥 확장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이제 심근병증입니다. 카디오마이오패시인데요.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심장근육세포 병리적 변화로 심장의 수축력과 이 안의 기능이 손상되는 거. 병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있을 수도 있고 과암이라든지 독성물질, 임신출산,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심장에 있는 근육의 병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임상적 특성으로는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 증가, 하지부전, 식욕감, 흉통,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의학적인 중지로는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늘어난 부분들은 강하게 강심제를 한다든지 이런 의학적인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뒤쪽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심근병증의 기능에 따른 3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장성 심근병증, 비대성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으로 나눌 수 있고, 확장성 심근병증은 왼쪽에 있는 심실이 확장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이 많이 들어오지만 수축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열이 생기고 혈액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심실에서 혈액이 쌓이니까 폐에서 들어오는 혈액들이 못 들어오면서 폐 우열이 야기되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자호흡을 해야 앉아서 호흡을 해야만 호흡이 되는, 혹은 호흡이 잘 안 돼서 발작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든지, 부종, 피로, 운동시 호흡 곤란 등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비대성 심근병증은 심근이 두꺼워지고 뻣뻣하게 비대되는 질환으로 유전적인 계단으로 실신인, 흉통 혹은 1시간 이내 죽는 돌연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성 심근병증은 피가 왼쪽에 있는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오게 되면 심실이 늘어나야 되는데, 확장돼야 되는데, 이 제한성 심근병증들은 심실이 확장 기능이 장애가 생겨가지고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혈액이 들어와야지만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장애를 일으켜서 혈액이 많이 공급되지 못하는 병을 제한성 심근병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심장 질환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른 의학적인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장을 이식하는 것들을 이제 심장 이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병인을 보게 되면 이야기했다시피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심박 출량을 배출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 조직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는 심장을 바꿔야 되는,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미국 심장학회에서 얘기하는 3, 4등급 아니면 이젝션 프랙션 왼쪽이 심신암 짰을 때 나갈 수 있는 비율이 20% 미만이거나 세대 산소 섭취량이 14ml/kg/min 미만일 때는 심장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까지는 이제 심장에 관련된 질환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번부터는 말초혈관 질환을 이야기를 할 건데, 말초혈관 질환을 정의를 보게 되면, 말초혈관 질환은 일반적으로 팔다리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이나 염증성 질환은 혈관의 염증과 손상으로 면역학적 상태로 혈관이 협소하거나 혈관의 폐쇄, 혈전 등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고, 임상적인 특성을 보면은 대표적인 특성은 간헐적인 파행이죠. 잘 못 걷는 거, 조금만 그래도 혈액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못 걷는 것들, 염증성 질환들, 동맥 폐쇄 질환들, 정맥 질환들, 혈관 운동 질환 등이 다 이 말초혈관 질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결절다발 동맥경험은 정의 및 병의를 보게 되면 결절다발 동맥경험은 동맥의 염증성인 결절이나 융기 형태로 작은 조직 종괴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결절다발 동맥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의 특성을 봤더니 작고 중간 크기 혈관을 통해 심장 등 신체 광범위하게 이렇게 번지게 되고 종괴가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 염증성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이 또 뺏기면서 오한, 빠른 맥, 관절통 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맥염입니다. 동맥염은 정의 및 병의를 보게 되면 동맥염은 척추동맥과 뇌동맥에 주로 침범하는 질환으로 주로 50세 이후에 발병하며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 되고, 특성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과 감기 및 시각장애를 동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 동맥의 침범은 깨물곤의 허열, 마른 기침열 등이 발생하게 되고 만성시 실명, 뇌졸중, 심장발작, 대동맥 박리까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와사키병. 정의 및 병의를 보게 되면 가와사키병은 전신적 혈관염과 연관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정막 피부 림프질 증후군으로 알려진 질환이다 라고 하고 있고, 임상적 특성을 보게 되면 급성의 항생제 혈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열이 5일 이상 지속이 나타나게 되며 심한 과민적으로 진행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식욕부진, 발진, 상피박리, 부종 등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폐쇄 혈전 혈관염. 우리는 정의 및 병의를 보게 되면 좀 더 버겁병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죠. 폐쇄혈관 혈전 혈관염은 버겁병으로 불리게 되고, 말초혈관을 침범하는 혈관염이고, 말초혈관의 염증성 병소의 혈전 생성과 혈관 경련성 폐쇄가 동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초혈관에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성을 보게 되면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게 되고, 부종, 과민, 발작, 청색적, 털이 없는 피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혈전증과 폐쇄전증을 보게 되면 정맥벽에서 2차적인 염증 반응에 의한 혈전에 의해서 정맥이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완전히 막히는 질환. 정맥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성을 보게 되면 동통이라든지 압박감, 종아리 통증으로 오사하게 되고, 다리와 종아리 종창, 통증 또는 압통, 표층 정맥이 확장,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을 지나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순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맥류, 증이 및 병이를 보게 되면 증맥류는 증맥 혈관이 꼬이고 판막 부전이 나타나 증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하재 두릉증맥에서 발생하는 질환.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흔한 증상은 서 있을 때 다리가 둔감화되고 긴장된 피로감을 느끼고 피부 아래에서 구부러지고 늘어져 있는 증맥이 보인다.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하재 증맥류죠, 그죠? 증맥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노병과 레이노 현상, 레이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팔다리에 있는 작은 동맥이나 세동맥이 간헐적인 수축으로 말단부가 일시적으로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고 피부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임상 특성을 보게 되면 산소와 혈액 결함이 감소되고 피부는 창백하고 차가워지고 피부의 청색이나 자주빛으로 자율중의 기능으로 동맥 경련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레이노병, 레이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혈압을 알아볼 건데, 고혈압을 하이퍼텐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 이하, 이완결합이 80mM 이하인데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보고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120에서 139mM 수축기혈압, 이완결합 80에서 89mM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고혈압 1단계는 수축기혈압이 140에서 159mM 또는 이완결합이 90에서 99mM/가 고혈압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고혈압 2단계는 수축결합이 160mM 이상, 이완결합이 100mM 이상을 고혈압 2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고혈압은 또 우리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다라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막 삼출입니다. 페리카드 이퓨전이고 정의는 심장막에서 액체가 축적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삼출되어 심장에 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 누르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고 심장 눌림, 즉 카디악 템포네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장이 눌리기 때문에 심장이 확장되고 수축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우리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심막 삼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심막 천자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증상을 보게 되면 통증, 무호흡, 기침, 빠른 매, 빠른 호흡 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이퍼텐션 저혈압입니다. 정의는 수축결합이 100mM 이하이고 이완결합이 60mM 이하인 상태를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평균 동맥압이 70mM 이하이게 되면 우리 신체 주요 장기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조직들이 손상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임상적으로서는 평균 동맥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평균 동맥압은 이완결합 더하기 수축결합에서 이완결합을 빼서 나누기 사망값을 더한 값이 평균 동맥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동맥압과 저혈압에 대한 개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천성 질환 중에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팔로사진후입니다. 팔로사진후는 정의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로사진후는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심실사이막이 결손되고, 이렇게 심실사이막이 결손이 됐죠. 그리고 허파동맥이 협착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심실에서 나가는 허파동맥이 협착이 되고, 대동맥 걸침, 대동맥은 왼쪽에 있는 심실에서만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심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동맥 결침과 오른 심실이 두꺼워진 오른 심실 비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팔로사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로사진후는 어떤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 팔로사진후가 생기게 되면 빠르게 수술을 해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가 심장혈관 질환의 주요 혈관 질환에 대한